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JTBC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4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민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미디어 스크랩 없이요 바로 모니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짧게 얘기하다 보면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당사자들은 굉장히 절실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저희 둘은 둘 다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차분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스크랩 빼고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법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준비를 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강사법 탐만하는 언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문제는 저는 제가 이거를 써달라고 좀 고민해달라고 이제 활동가한테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강사 한 분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맨날 신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핸드폰에 뜨는 기사를 보면은 강사법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 강사법 관련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면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사법이 2018년에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과되기 전.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강사법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대학의 어떤 책무나 이런 걸 너무 얘기 안 하고 강사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사법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강사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죠. 요거를 좀 먼저 사전에 알고 계셔야 보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가 사실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수인지 강사인지 사실 크게 구분하지 않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수와 강사 사이의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그렇죠. 많았었고. 네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사건이 이제 2010년도에 이 조선대학교의 시간 강사였던 소모 박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어떤 내용을 폭로했냐면 자기가 월 수입이 100만 원인 거예요. 시간 강사인데. 근데 어쨌든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임 교수가 되려면 1억 원을 상납하라는 이제 교수의 요구를 듣고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들의 이런 어떤 열악한 그 노동 환경과 그다음에 신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장해 달라라는 이제 요구들이 계속 나왔고 아까도 말했지만 월 수입이 100만 원이고 이렇게 수입이 되게 낮다 보니까 이제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죠. 사실 본업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게 자기 업무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 맥도날드 가서 알바도 해야 되고 택배 알바도 해야 되고 대리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진 않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일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일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덜 하면서 우리 전체의 어떤 이 학문 역량이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대학 사회는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 전체는 그래서 이제 대학 시간 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 강사법이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 근데 보면 교수라는 직책하고 네. 시간 강사라는 직책이 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학교에서 보면 다 교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다 전임 교수, 그러니까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임 교원들은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65세든까지든 네가 평생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전임 교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임 교수들은 그러니까 정규직. 그쵸, 정규직이죠. 네, 정규직. 시간 강사들은 사실상 비정규직인 거죠. 원래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임 교원 중에 시간 강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이런 직책이 있는 건데 이게 대학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오려면 교수로 데려오고 싶은데 정교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쓰고 싶은 교수들을 좀 만드는 거예요. 초빙 교원, 넌 초빙 교수야, 넌 견인 교수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간 강사와 사실 뭐 처우면에서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학교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면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과된 강사법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시간 강사가 교원이다, 학교의 교원이다라는 교원이란 점을 이제 명시했고, 그다음에 학기 단위로 이제 계약하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막 1년 6개월만 일하다가 너 그만해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최소한 3년까지는 보장해 준다. 네. 그다음에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시간 강사들도 뭐 교수가 뭐 이렇게 막 아름아름 알선하던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공개 채용 원칙도 담았다라고. 이게 이제 본 법의 취지고, 이게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통과는 훨씬 오래 전부터 됐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학이 강사들을 자를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뭔가를 보장해주고 노동 환경을 올려주면은 대학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뭐 이러면서. 수를 줄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강사 수를 줄일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시간 강사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몇 년간 이 법의 시행을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시간 강사 단체들과 뭐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결국은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 이거 하기 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면은 분명히 시간 강사 다 자른다. 이거는 시간 강사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강사를 죽이는 법이다라고 시간 강사들도 당사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고, 강사법 이후에도 실제로 그런 우려를 그러니까 절실하게 느끼고 실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많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강사법에 대해서 시간 강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추진하신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 강사법을.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라도 있어야.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도 막 정말 지 멋대로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비굴하게라도 그냥 안 잘리고 다니는 게 좋아. 그러니 시간 강사법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그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어떻겠어요? 완전 신났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악하게 했는데 강사법이 생겼어. 그러면 뭐 강사법 때문인 걸로 모든 것을 퉁치고 그냥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난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약간 최저시급 올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들에게 완전히 기본적인 그 어떤 삶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 강사한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놨더니 그 핑계를 대고 강사 못 쓰겠네. 그리고 그쵸. 강사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학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사자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의 말만 받아들이고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을 골고루 다 짚어봐야지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이 법을 추진한 사람들은 왜 강사인데 강사를 죽이는 법을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의 그 현장에서의 절실함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다 종합했을 때 강사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학의 횡포를 국민들은 잘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 교수는 다 똑같은 교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대학 박사까지 따가지고 대부분은 요즘 박사 딴 사람들이 그렇죠. 강사를 하는데 그렇게 10년 넘게 돈 들여서 공부해서 기껏 하는 게 월수 100만 원에 정말 보따리 장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강사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의 배경이 꼭 강사법일까? 대학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학에게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그 돈이 제대로 그 강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짚어봐야지 돼요, 언론이. 그렇죠. 네. 그런데 예,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언론이 그냥 강사법 때문이야. 강사법 때문에 강사가 죽었어. 강사법 때문에 강사들은 더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엄지활동가가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문 보도부터 봤거든요. 네. 신문 보도 양부터 쭉 얘기해 주세요. 예. 경향이 15건, 동아가 16, 중앙이 4건, 조선일보가 8, 한겨레 10건 이렇게 보도를 했고 경제지는 서울경제가 12건, 한국경제가 22건. 이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었다. 이게 6개월간의 보도량이니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예.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혀 종합 뉴스로만 통계를 냈는데 네.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들이 있어요. KBS랑 채널 A랑 YTN 같은 경우는 전혀 종합 뉴스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이 이슈를. 그나마 가장 많이 다룬 게 JTBC가 3번 다뤘고 MBC, SBS, MBN은 각 한 건씩. 네. KBS 또 걸렸네. 그렇죠. 관심이 없을까요 이 문제가? 되게 참, 굉장히 이슈, 네. 강사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강사 사회에서의 이슈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거의 요즘은 대학을 거의 다 많이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네. 대학도 워낙 숫자도 많아졌고 그렇죠. 집안에 대학생이 정말 다 있어요. 막 집집마다 나이대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대학의 질이 결국은 선생님의 질인데 그렇죠. 강사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대한다면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회의 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학의 강사들이 게다가 이 강사들이 어떻게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공부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 사회적 대우와 이런 걸 제대로 받아야 또 사람들도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중요한 법과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 법 때문에 대학이 예를 들어 이 법이 너무 빡세서 대학이 도저히 따라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국가가 지원을 해서라도 강사들의 처우 수준을 맞춰주면서 우리가 그 대신에 감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대신에 네.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 보도 양 자체가 신문 방송이 거의 다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방송은 보도를 너무 많이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강사법을 비판하고 있는 그 언론의 그 뭐랄까 프레임이 있어요. 네. 프레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프레임을 한 3-4가지 되더라고요.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프레임이 뭐죠? 그 말 그대로 그냥 대학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은 지금 등록금 동결되어 있고 11년째. 그다음에 학령 인구가 감소니까 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네. 돈이 없다, 재정난에 빠져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 대학들이. 네. 그래요. 대학 총장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돈이 없어서 강사들을 고용할 수가 없다라는 명제를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한국경제 작년 8월 29일 기사인데 강사법 우려 현실화 7,800명 일자리 잃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에 부담을 느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다퉈 강사 수를 줄인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고 동아일보도 작년 11월 19일 사설에서 등록금 동결에 더해 강사법 시행 등 정책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대학들은 재정 여력이 바닥났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사인 거죠? 기사 중인 내용의 멘트죠. 대학교에서 낸 보도자료가 보도자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건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에요. 네. 사설에서 대학들이 재정 여력이 바닥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계속. 이게 마치 팩트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정말 대학이 재정난에 빠졌나?를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렇죠. 대학이 뭐 어디 보면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수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맨날 그 옛날에 대학교 등록금 투쟁할 때 네. 재단 전입금 그렇죠. 뭐 재단 이런 적립금 얘기도 얘기하잖아요. 법인 적립금 네, 이따 네. 나오는데 그런 거 따져봐야지. 재정난에 막 허덕인다, 막 재정 여력이 바닥났다는 걸 그대로 쓰니까 마치 진짜 대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지금 시간강사법 때문에 사람들이 잘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프레임에 네. 걸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니터하면서 유일하게 이 질문 재정난이 정말 대학에 빠졌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나?를 물어본 신문사가 경향신문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매체 중에. 와. 그래서 경향신문이 그 작년 8월 31일 날에 대학들 추가 비용 엄살에 법 시행 앞두고 강사 14.4% 강의 기회 잃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따져본 거예요. 정말 대학들이 강사법 때문에 자르고 있다는데 정말 부담이 되나? 라고 따져봤는데
일단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의 수입 대비 강사료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체 수입 대비 강사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따져봤더니 네. 평균 1에서 3%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고대 같은 경우는 1.5%, 연대는 1.6%, 중앙대는 2.3%였다는 거예요. 수입 대비 강사료가. 참.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장을 해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막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막 대학이 문 닫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재정이 극히 열악한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립대에선 강사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봐야 한다라고 유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향신문만 그랬다는 네.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확인한 신문이. 네, 그래서 제가 따져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료를 찾아보면 대학 재정상이 어떤지 따져볼 수 있거든요. 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따져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따져봤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 경향신문만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상황은 당연히 다르겠죠. 학교마다. 다르죠.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방 사립대학에 진짜 문 닫기 직전의 대학들도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학령 인구, 그러니까 대학 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등록금도 11년째 동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게 대학 수익금이, 그러니까 대학의 주요 수익금이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에서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성 방안이라는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전체 대학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어잉? 근데 어디서 많이 증가하냐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그래요? 해요. 그래서 국가 장학금하고 이제 재정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교비 회계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2013년 대비 2017년에 9,565억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그다음에 재정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산학협력단 회계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2013년 대비 2017년엔 4,908억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더하고 좀 감소된 등록금 제외했을 때 사립대학의 연수입 총계는 5년 전보다 1조 9,505억 원이나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대학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박경미 의원실에서 이제 서울 지역 대규모 12곳 대학만 또 따로 통계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 12곳 대학이 좀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뭐 건국, 경희, 교력, 국민, 동국, 성균관, 연세, 이화, 중앙, 한국외대, 한양, 홍익 이렇게 12개만 따로 봤는데 이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마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2013년 대비 2018년에 등록금 수입이 735억 증가했다. 이 12개 대학은. 어떻게 늘어났지? 등록금을 계속 올리나? 조금씩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리고 얘네들이 있죠. 학생들이 막 줄진 않잖아요. 이 대학들이.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이 홍익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돈 없다고 강사를 자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돈 없어서 강사 자를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돈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언론은 이걸 더 깊게 취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개별 대학은 알 수가 없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상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뭔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없는지 좀 제발 좀 따져봐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비용이 국가에서 장학금과 뭐 아까 말한 산학보조금 등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이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본인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지. 그건 장학금이고 학생들한테 가는 거고 산학도 그쵸.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에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대학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쵸. 우리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주는 것도 사실이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라기보다는 전체 교원이나 또는 학과를 뭐 통폐합하거나 막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을 이제 자구책들을 다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엇을 하던 간에 사람을 줄이던 교수를 자르건 뭘 하던 간에 그 전제에는 충실하게 진짜 할 만큼을 다 했는가 그 대학이 그냥 등록금만 올려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신들이 그 대학 법인으로서 학교 법인으로서의 그 역할은 그럼 제대로 했는가. 대학을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최소한 교육 사업, 이거 정말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방점을 찍고 가야지 되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조치들을 다 한 다음에 탈탈 털었는데 할 거 다 했는데도 돈이 너무 모자라서 강사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잖아. 그 학생 대비
강사 수가 몇 명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돈 없으니 자른다라는 식의 개념으로 주로 이게 지금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의 그 재정을 내는 그 주체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학교 법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더 짚어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대학 재정의 부담 주체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법인도 법에 의무가 되어 있어 좀 부담을 하라고.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서울 그 주요 12곳 대학의 그 법인 전입금 비율은 2.9%밖에 안 된다. 이외 사립대학 법인 전입금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근데 왜 굉장히 서울의 낮다. 12곳 주요 대학은 이렇게 더 적을까요? 낮죠. 그러니까요. 비율이 2.9%밖에 안 돼요. 평균이 4.2%. 인기가 있어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가?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지금 그 12개 대학과 주요 대학들이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네, 나가는데 돈을 그나마 버는 데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자기네 아니죠. 학교가 더 잘 되게 해야지 되는 장사를 건데. 하려면 돈을 더 적게 내고 수익을 그럼요. 많이 내야죠. 완전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기업만 하고 있는 거야. 거야, 기업 지금 마인드. 학교가. 사실 그러니까 박경민 의원실에서 이 자료 낼 때도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네. 서울 주요 12곳 대학은 더 상황이 나은데 왜 법인 전금 이밖에 안 내냐라고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진짜 완전 기업 마인드가 된 거예요, 이제 대학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네. 그다음에 뭐 말해서 뭐 하나 적립금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전국 144개의 사립대학에 지금 그러니까 2017년에 쌓아놓은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이다. 네. 8조? 8조를 도대체 쌓아놓고 뭐야? 아 정말 이 사람이 기업이 아니고 학문의 뜻이 있으면은 야. 적립금 헐어서라도 지원을 해주라라는 게 사실 대박이네. 맞지 않을까? 이거 쌓아놓고 뭐 할 거야? 8조 뭐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야? 뭐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불안하니까. 뭐가 불안해? 가지고 있는 게 더 불안하겠다. 건물 쌓을래 대부분 계산은 가지 건축 마라. 적립금이잖아요. 건축 불안해. 적립금. 없어질까봐. 건물 지을 생각, 땅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대학들이. 그죠? 네. 이러면데 이 보수 경제지들은 대학들 말만 그냥 받아쓰면서 대학 지금 돈 없어요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게 참 그러니까 돈 없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더. 그렇죠. 그쵸, 대학이 돈이 없어지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등록금 받아서 어. 강사 쓰고 뭐 건물 유지하고 네. 뭐 이런 그리고 심지어는 장학금도 대학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국가장학금 다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러니까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니까 막 우리가 이름 들으면 막 모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진짜 망하는 데가 많고 거기서 일하시는 강사분들은 많이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 자, 그러면은 네. 두 번째 주장은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사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강사를 자르는 걸 욕하지 말고 등록금을 올려줘. 그렇죠. 이런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네. 참. 등록금을 올려주면 대학이 그런 나쁜 짓을 안 해라는 주장을 언론이 할까? 해요. 세상에. 자, 언론의 그런 보도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네, 동아일보 해고 부르는 강사법 현실로 지난학기 7,834명 강단 떠났다라는 기사에서 대학 정원이 줄고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는 상황에서 강사에 들이는 비용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한 서울대학의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 조선일보도 강사 보호한다던 강사법의 역설 올해 1학기에만 7,800여 명 실직이라는 기사에서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강사 지원은 계속 세금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런 걸 들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 대학생 부모들이 그냥 등록금 더 내면 되지 왜 우리가 세금으로 등록금을 받쳐줘? 아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닐세 이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이제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면 진짜 어떻게 그럼 대학 돈 없다는데 어떻게 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등록금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한국경제는 더 노골적으로 강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등록금 인상 허용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한 대기업 회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네. 뭐 등록금 인상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반대 이야기를 한 네. 얘기들도 있어요. 한겨레 보도를 한번 봅시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편집국에서에서 네. 나왔던 내용. 한겨레가 이제 편집국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이 해법인가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등록금 인상 해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여전히 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높은 점도 얘기하면서 대학들이 이제 등록금 인상이라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도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해온 만큼
대학 역시 등록금 의존도를 줄일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원 구조를 다양화하고 획기적인 고등교육 정책 발전 방안을 제시한 뒤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 요약하면 대학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 회복해서 정부 지원, 기업 지원, 지방자치의 지원을 끌어내라. 등록금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등록금이 낮은 게 아니에요. 대학에 자식을 보내려면 정말 돈이 부담이 되게 많이 가요. 예. 게다가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서울에 오면 또 이 그 생활비나 집값이 또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학생을 잘 키우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로부터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멀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등록금만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해법을 내놓는 거는 너무 이제 정리 안 되면 등록금 올려야 되겠죠. 물가가 오르면 뭐든지 다 올라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 사립대학의 어떤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등록금을 올리는 해법이 나오려면은 정부가 정말 대학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국민들이 정말 너무 호구예요. 계속 호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강사분이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게 이제 들끓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오해가 있었고 한마디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보도였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한예종의 강사였던 김정희 씨가 12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는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김정희 씨가 이제 한예종이 그 개정된 강사법 때문에 이 석사 학위 소지자만 강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예종이 김정희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된 강사법에는 석사 학위자만 강사할 수 있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 김정희 씨가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강사법이 잘못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첫 보도가 아니, 강사법 때문에 이 사람이 해고가 됐다. 이것 봐라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보도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연합뉴스가 첫 보도였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이 강사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고인과 같은 사례가 그러니까 김정희 씨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정통 예술 분야에서 유연성 있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팩트는 뭐였냐면 강서법엔 그런 내용이 없다. 아, 그래요? 강서법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만 강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기자는 뭘 보고 그렇게 쓴 이게 거야? 뭐에서 시작했냐면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주장이 그 김정희 씨의 주변 지인이 한 말이에요. 주변 지인이 지인이 했어도 그 법이 있는지는 한 번은 찾아봐야 그러니까 그걸 확인 안 하고 주변 지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야, 그 지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나는 그것도 의심된다 이제. 아니 없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지어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근데 그 사람 이제 어쨌든 주변 지인은 뭐 그렇게 들었어. 야 설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야, 나 아니 이렇게 너무 한번 나쁘잖아. 의심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민원연 아니더니. 아니 이렇게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 다음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언론이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연합뉴스는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강사법 때문에 해고됐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니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팩트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강사법 때문에 아니다. 근데 서울경제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강사법 개정에 해고 통보 받은 전통 예술인 김정희 씨 사망. 아이고. 이렇게 썼어요. 참. 근데 본문에 이 내용이 나와요. 강사법 때문에 해고된 게 아니라고. 그거 뭐야? 아니 원래 얘네들 이러거든요. 이렇게 본문 내용에 크게 써놓고 제목에선 마치 이거 읽으면 누구나 다 강서법 때문에 사람 죽었네라고 생각하게 써놨잖아요. 당연하지. 그러고 놓고선 자기 기사에 팩트 체크 해놓는 거죠. 와. 그냥 무책임하다 진짜 정말. 참. 제목과 내용이 따로 가는 이 현상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쁜 게 이건데요.
무관심하고 그리고 대충 보도하잖아 계속. 대충 보도하죠. 이런 그 수박 겉핥기 보도들이 많아요. 자, 보도도 별로 안 하면서 수박 겉핥기 하는데 주로 이 방송의 경우에는 이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내외의 보도에서 이거를 다루니까 이 복잡한 내용을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언제까지 보도를 안 하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막 얘기해서 프레임을 키우고 의제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하나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면 딱 수박 겉핥기로 누가 죽었다. 현상만. 또는 뭐 어떻게 됐다. 현상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 아주 혼란, 뭐야 시끄러 이런 느낌만 주는 그런 보도들을 좀 봅시다. 예. 정확하게 딱 그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그랬거든요. 방송사들이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지다가 네. 이제 대학 수강 신청할 날쯤 되니까 시간 강사들이 다 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수강할 강의가 막 없어지고 진짜 강의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다고 강의 계획서가 하더라고요. 안 올라오고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들이 본격적인 수강 신청을 시작했던 8월 1일 날에 놀랍게도 5개 방송사가 똑같이 리포트를 4개 방송사가 똑같이 보도를 했어요. 이 강사법 관련해서. JTBC랑 TV조선이랑 MBN이랑 MBC가 보도를 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강사법 시행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수강 신청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딱 막 그래서 막 그 강의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 같이 인터뷰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막 보여주는 뭔지 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똑같이 담았어요. 아니 오히려 강사법을 악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찌됐든 현상만 보여준 거지. 그런 말까지도 대학 때문이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애들이 힘들어해요. 물론 그걸 보고 뭐 어떤 시청자들은 대학을 욕하기도 하고 어떤 시청자는 강사법을 욕하기도 그렇죠. 하겠지만은 방송에선 그냥 현상만. 그러나 이게 대학 강사법 때문이다. 강사법 시행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강사법을 비판하게 되죠.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JTBC에서는 이런 멘트를 써요. 그런데 이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어쨌든 강사법 이후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으니까 네, 이 네. 표현이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강사법 때문에 잘린 게 아니잖아요. 대학들이 기업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잘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걸 다 소거하고 강사법 때문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의 모든 문제,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다 강사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는 대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강사법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요. 이 강사법이 실패한 제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법을 우리가 막 전적으로 이게 최고의 법인데 니네가 왜 헐뜯어가 아니에요. 강사법이 당연히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논란이 있고 이 법이 시행되면 분명히 어떤 이 법을 오히려 악용해서 대학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찬반 양론 정도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강사법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대학의 책임은 조금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강사법으로만 몰아가는 건 진짜 그렇죠.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보도의 내용들 그러니까 강사법으로 제목으로만 쭉쭉 얘기해 제목만 보죠. 봐도 딱 프레임이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강사 보호한다던 강사법의 역설 올해 1학기에만 7,800여 명 실직. 동아일보는 해고 부르는 강사법 현실로 지난 학기 7,834명 강단 떠났다. 한국경제는 강단서 쫓겨난 강사 7,800명 일자리 보장한다더니 설 자리만 줄었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향신문은 뭐라고 했냐면은 대학들 추가 비용 엄살에 법 시행 앞두고 강사 13.4% 강의기에 이르라는 보도에서 이건 김민아 기자가 쓰셨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은 공공재다.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역시 공동체를 위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사회에 돌려줄 책무가 있다. 지성을 길러내고 반지성을 비판하며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강사들은 학문 후속 세대로서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할 이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공공재인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학 측의 그 어떤 책임 이거를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보도를 했어요.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설픈 변명은 재벌 기업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강사법 후폭풍의 책임은 대학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사실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예종의 그 강사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굉장히 공격을 또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거 봐라. 부작용 나타났다. 네, 부작용 나타났다. 그런 걸 네. 했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대학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평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강사법이 부족하고 실패한 법이라면은 왜 실패했는가 그 책임이라도 물어야 돼요. 그 책임이 대학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온전히 대학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눠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배울 게 없거나 또는 그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고 방학 때는 월급도 못 받고 월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쵸. 막 정말 열악하게 사는 그 삶이 과연 옳은가? 그렇죠. 네, 그 이런 강사들도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 네.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오히려 강사가 더 부업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강사는 그냥 거죠. 명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유지하는 거고 정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돈을 못 버니까 강사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게 굉장히 큰 아까 그 김민아 기자 말처럼 국공립대나 사립대를 길러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지 되는 그래서 교육부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이거를 자꾸 강사법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니터를 진행했던 담당자로서 어땠어요? 마지막 멘트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 말했지만 시간 강사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어쨌든 우리도 학문 연구와 이런 것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네. 어쨌든 대학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끌어갈까? 시간 강사들의 처우도 보장하면서 어떻게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라도 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의 보수 경제지나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의 그 입장만 전하고 있는 현실이 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취재를 하려고 치면은요, 이 대학의 갑질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진짜 할 거 많을 것 같거든요. 사례도 많을 텐데. 억울한 그렇죠. 사연도 엄청 많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 대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보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무슨 동양대 표창장 하나 그런 거는 그렇게 겁나게 많이 보도하면서 그 하나하나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횡포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못 듣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잠깐 나왔다가 또 그렇죠. 들어가고. 네. 왜냐하면 강사들이 자기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가 이 세계에서 또 그렇죠. 채용이 안 될 수도 네, 있고. 또 이쪽이 또 이쪽 판이 또 한 번 찍히면 그렇죠. 굉장히 불가능. 정말 한국 사회에서 아예 뭐 존재를 못해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야 돼요, 진짜. 그런다 보니까 사학 비리도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 네. 사실 이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돼서 그나마 좀 뭔가 바뀌는데 사학도에 대한 이제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가 사실은 지금 녹음을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 5시 지금 38분인데 댓글을 그 화요일 오후 5시 38분 기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1249님께서는
먼 권력 비판해야 된다고 조국 전 장관 비판은 언론의 사명이고 아무리 사소한 논란도 철저히 보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미국 대사랑 인터뷰하면서 당연한 질문, 반론 왜 한마디 못하는데요? 종편 채널도 아니고 KBS라서 더 충격입니다. 유유. 기승전 조국 이야기하기 지겹고 싫은데 그때랑 태도가 너무 달라서 비교가 돼요. 차라리 EBS한테 수신료 다 주고 그 자리에 팽수가 나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듯. 좀 팽수는 이런 질문 했을 것 같아. 팽수는 진짜. 이런 질문 하고도 남죠. 네. 왜요? 네. 왜 파병해야 되는데요? 에너지는 중동에서 에너지 쓰는 나라 우리뿐인가요? KBS 분들 10살 펭귄보다는 잘합시다. 그래도 응원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네. 하셨어요. 진짜 뼈아픈 그런 지적이시네요. 진짜. 네. 네, 미런 곰탱님께서 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무슨 눈높이 학습인지 구몬 학습인지 그거 너무 조선일보 재밌죠? 내운동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정말 엄청난. 네. 더욱 열받는 건 만약 백과사전에 나온 것으로 했다면 순수한 의도로 했을 거란 생각했지만 자사 기사를 이용했다는 건 진짜 삐 쓰레기짓이네요. 네. 아니 근데 자사 기사 이용을 해도 어떻게 그런 것만 딱 그런 골라서 기사. 하냐. 진짜. 아유, 참. 그래서 제보해야겠어요 하면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TV조선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 이것도 집중 모니터해야 될 듯 싶네요. 그저께 형님네랑 식사한다고 근처 식당을 갔는데 미스터 트롯 재방송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다음 프로그램이 주말 뉴스라 그런지 주요 뉴스를 보여주면서 윤석열 사퇴 반대 청원이 10만이 넘었다는 자막을 흘리더군요. 게다가 끝에 가서는 60초 광고 계속하더군요. 엠넷에서 하던 그런 짓을 종편에서 하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이것도 모니터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광고는 중앙 광고는 종편이 허용이 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할 수밖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자막에서 이 보도가 자막 뉴스로 나갈 정도의 내용인가 윤석열 사퇴 반대 청원이 10만이 넘었다 이거를 흘린 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아 보이고요. 저는 선정성보다도 좀 굉장히 답답한데요. 저는 문제 제기를 올해 꼭 하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트롯을 부르는데요. 뭐 완전 이렇게 트롯이라는 것의 가사들이 대체로 인생의 그 단맛, 쓴맛, 사랑 막 이런 거를 막 다 그런 걸 알고 해야지 그쵸. 되는 노래잖아요. 그런 걸 막 해요 맛깔나게. 그러면 막 어른들이 막 좋다고 그러거든요. 막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 어린이가 그런 노래를 부르게 우리가 걔가 집에서 그런 걸 잘하는 건 좋아요. 내가 그거는 내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이거 사회적으로 그런 걸 칭찬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보면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막 뭐, 진짜 애절하게 막 애기가 너무 그렇게 하는데 막 어른들이 좋아 죽으면서 막 그러는데 애들은 동요 부르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개인이 부르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방송에서 이걸 상을 줘가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노래 그런 그 반짝이 양복 입고 그쵸. 그렇게 해 애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고 뭐고 간에 최소한 어린이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 문제를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문제 우리가 특히 여자 어린이가 나오면 화장 완전 막 어른처럼 하고 막 옷도 애기인데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입혀가지고 그런 노래 부르게 하거든요. 이런 거 다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천국의 숲님께서는 시즌제? 제게는 급조된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리네요. KBS는 싫었겠지만 정준희 교수의 목소리가 존재했기에 저리턱도 존재했던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출연?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출연 약속인지는 팔푼이도 압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더 짜증나는 저놈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흑토마님도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늘 하란 파야님, 덩쿵쿵쿵. 진짜 재밌었겠다. 아우 이 방송 배꼽 들어야겠네. 빠지겠네요. 네, 하면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분과에서 막 한번 찾아가 본다고 그랬었는데 찾아가 본다고? 그 얘기도 했었나요? 실제 이제 그 치매 노인정에서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하겠죠. 네. 조국 사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면 대박 친다 이랬었는데 덩쿵쿵. 얼마나 조국 사태 이러고 있을 텐데 아쉽네. 네,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 좀 볼게요. 네. 가을바다님, KBS 왜 그러지? 아나
내 수신료 유유 이렇게 해주셨고 황선희님 KBS 진짜 바닥을 기고 있어요. 공영방송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인터뷰하는 것 보니 수준 이하. 응수킴님 매국노 KBS 조선총독 모시고 어떻게 나라 팔아먹을까만 궁리하지. 아이 이거 너무 세다. 저희가 이거를 막 지적을 했으니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예, 저희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잘 나갔는지 뭐 심기를 거슬리는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KBS가 해리스 대사 인터뷰한 거는 사실은 부적절했던 건 맞는 것이에요. 부적절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BBC와 너무 비교돼서. 네. HJR님께서 네. 엄청 좋은 채널인데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가네요. 안타까움. 라이브로 얼굴을 보이면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볼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획 중입니다. 네, 계획 중입니다. 언젠가는 진짜 계획 중입니다. 조만간은 바뀔 겁니다. 자몽주스님, KBS는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다. KBS의 수준인 거다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수준이 그냥 실수이고 실수가 수준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CBS 김현정 앵커가 일본의 산케이 구로다와 한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죠라고 킹선님께서 하셨고요. 남인천님도 KBS 수신료 돌려줘라고 하셨어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니까 제가 KBS 사람도 아닌데 가슴이 쿵쿵. 마음이 안 좋네. 리얼 두프님, 기자들 콧대만 살았네요. 기자들의 ABC가 틀렸다는 지적인데 방향성을 바꾸려 한다고 반발을 하다니 기자의 기본이나 제대로 하라는 말도 진영 논리로 들리려는 중인가? 라고 했고요. JJ 리님은 아니 사무처장님 쓰레기 KBS에는 왜 가셔가지고 열받고 그러세요. 거기는 물리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어찌됐든 KBS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계속 잔소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유변종님께서 우리나라 엘리트 대부분은 매국노 후예라는 말씀하셨고 개혁가 혁신님께서 다소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땅에서 온갖 적폐의 흙을 걷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꼭 이뤄내고요 말 역사의 사명. 네, 그러면 제가 그 745화 것도 댓글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저 건강관리 잘하라라는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최철우님께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세뇌하려 하다니 참으로 조선일보다운 짓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야옹구님 조선일보가 하다못해 주 구독층 상대로 약을 파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난님께서는 9달러라고 하시면서 XX는 제2의 휘하와 엄중한 주제에 물타기를 하는 고춧가루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최욱 아닐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김영섭님은 사무처장님 발언 때문에 저리통 무편집본이 기다려지네요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아무튼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날린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이 좀 허접스러워서 그냥 약간 중간중간에 이게 원래 그래요. 3시간 방송에서 1시간으로 만드는 게 저리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2시간 녹화해서 1시간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통편집 이거는 약간 과장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클라라님 민원연도 조중동 말고는 진보 언론이라고 칭하는 한겨레 경향에도 언론에 대한 비판 부탁합니다. 너무 조중동 종편에 편중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언론 보수 언론 말고도 언론 전체가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제 이게 그렇게 모니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진보 언론에 대한 그 지적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이 너무 나쁘니까. 맞아요. 네. 아까 우리 보고서에서도 극명하게 비유가 되잖아요. 네네. 사분사분하다님 일단 무편집본 열릴 때까지 기다려봐야겠군요. 되게 부담된다 저. 무편집본 봤는데 꽝이더라 이렇게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제가 너무 제목으로 낚시를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좋은 방송 나오도록 견인하자. 그리고 잘 안 되면 우리 계속 지적하자. 그 시즌 2 그리고 어떻게 또 압니까? 정준희 교수보다 더 훌륭한 뭐 어떤 뉴페이스가 정준희 교수도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또 뉴페이스 나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